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제외할 의지가 투철한 분만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도 아니고 의지가 없다면 많이 어려울 거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끝까지 본다면 이렇게 제외가 되는 거구나 라는 진짜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헤어지고 제외, 절대 안 될 것 같은 막막함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건 진짜 끝났다 싶은 케이스가 오히려 더 빨리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전 애인이 떠난 이유. 놀랍게도 당신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다시 만나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또 똑같을 거다라는 판단이 서면 사람은 관계를 놓아버려요. 그래서 재회는 식은 감정을 억지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세 가지 최악의 상황에서 무조건 헛발질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 첫 번째부터 보시죠. 부모님 반대라는 케이스를 들어볼게요. 나랑 거리가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관계의 많은 케이스 중 가장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힌트가 숨어 있어요. 대부분 부모님 때문에 싸움이 생기면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어려우니까 상대를 다시 설득하려고 들어요. 이 상황만 지나가면 괜찮아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상대 귀엔 이렇게 들립니다. 부모님 문제를 나한테 떠넘기네. 상대는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은 악역이 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도 떠나는 겁니다. 상대 머릿속의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갈등이 터질 때마다 이 사람이 날 지켜줄까? 아니면 부담이 다 나한테 올까? 그러니 누구의 편도 들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갈등이 생기면 내가 정리한다는 조율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더 심각해 보이는 케이스인데요. 거짓말, 바람, 술로 신뢰가 무너지셨어요? 의외로 사과부터 하면 100% 망합니다. 이 지점에서 다들 사과, 해명, 반성문부터 꺼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과로 풀릴 일이었으면 애초에 상대가 헤어지자고 했을까요? 신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란 같은 사고가 아예 안 일어나게 시스템을 바꿔놓는 것을 말합니다. 사과로 장문톡을 도배하면 상대는 오히려 방어가 더 단단해져요. 또 배신당하면 어쩌지? 심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달라질게가 아니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줘야 해요. 간단합니다. 술자리를 끊든 위치를 공유하든 반복이 불가능한 장치를 만드세요. 생각보다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예요. 바로 욱해서 헤어진 경우.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 문제예요. 본인은 보통 이렇게 후회해요. 평소엔 잘하는데 그땐 순간 욱했어요. 그런데 상대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얘는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감정부터 터지는구나. 즉, 상대는 당신과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안 그럴게는 0점입니다. 필요한 건 자기 통제를 증명하는 구체적 행동이에요. 지금 바로 2개만 연습해 봅시다. 첫째, 화나기 직전 심호흡 5번. 둘째, 욱하는 순간 손에 물건 하나 꽉 잡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가 느끼는 안정감을 바꿔줍니다. 자, 이제 3가지 케이스를 다 보셨어요? 느끼셨나요? 재회를 잘하는 사람은 확실히 뭔가 다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재회를 못하는 사람은 감정 올라오는 대로 사과하고 장문 보내고 전화하다가 결국 차단까지 당해요. 반대로 잘하는 사람은 연락을 참는 사람입니다.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대 반응이 없어도 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경과를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핵심은 자기 통제와 감정 조절,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매달려서 재회에 성공해도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건 그냥 인생 전체의 문제예요. 연애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목표를 이렇게 잡으세요. 다시 만나기가 아니라 그건 의외로 생각보다 쉬워요. 다시 만나도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당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캡처를 하시든 저장을 하시든 꼭 남겨두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손으로 적어보세요.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왜 손으로 적어야 하냐고요? 체화되는 감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째, 상대가 걱정하던 문제를 없애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둘째, 상대가 바랬던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셋째, 혼자보다 함께일 때가 훨씬 낫다는 걸 상대에게 어떻게 그려줄 것인가? 이걸 적다 보면 헤어진 이유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재회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부를 관통하는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재회는 감정을 되돌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들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이상한 콘텐츠를 보고 와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재회는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상대에게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부모님 반대에는 조율 능력의 확신을, 신뢰 붕괴에는 반복 불가능한 구조를, 감정 폭발에는 자기 통제의 증명을 보여주면 됩니다. 세 개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셋 다 설득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는 장면을 보고 돌아올지 말지를 정해요.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릴게요. 놀랍게도 오히려 지금 상대는 돌아오고 싶어 하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설득을 멈추시고 당신이 바뀐 걸 보여줄 방법을 설계하세요. 제발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힘드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헤어진 이유와 상황을 적으시면 무료 진단을 받으실 수 있지만 꼭 재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제출하길 바랄게요.